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는 치과 의사였어요. 엄마가 사실 돈을 잘 번다고 하라고 강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는 진짜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런데 왠지 조선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그쵸, 농부, 상인, 양반 관료, 왕 정도? 근데 조선시대에도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특이한 일을 했던 직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소설을 정말 맛깔나게 읽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때 전기수는 책을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외워서 막 연기를 하면서 낭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랐어요. 전기술이 돈을 버는 방식이 만약에 소설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책 읽는 걸 멈추는 거예요. 마치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 전에 딱 멈추고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요. 그럼 청중들이 막 빨리 읽으라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전기수가 안 읽고 버티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뒷부분을 듣고 싶으니까 전기수에게 돈을 막 던져줬대요. 그제서야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전기수들은 이렇게 돈을 번 거죠. 얼마나 실감나게 책을 읽어줬는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8월 10일에는 전기수가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설 속에서 그 임경업 장군이 살해되는 부분에서 청중이 너무 낭독에 몰입해서 흥분한 나머지 전기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지금이야 볼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이때는 소설이 유일한 낙이었던 시대에 혼자 연기, 낭독, 광고까지 한 거죠.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였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컨닝을 도와주는 사람들, 거벽, 사수, 선접꾼입니다. 지금 수능이 있다면 예전에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과거 시험은 사실 수능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빡세요. 보통 5살에 준비를 시작해서 25년에서 30년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30년 내내 고3 수험생인 거죠. 근데 합격률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입시 비리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래서 급기야 컨닝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등장해서 하나의 팀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 이 부정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팀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선 선접꾼이 있어요. 선접꾼은 몸싸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좋은 자리를 딱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선시대 과거는 합격자가 33명인데 1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빨리 받고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자리가 최고로 좋겠죠. 더군다나 몇십만 장을 요즘처럼 OMR로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채점해야 하니까 사실 대부분 합격자는 맨 앞에 수백 장 안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접꾼들이 먼저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좋은 자리를 맡는 겁니다. 이 선접꾼이 워낙 중요하니까 과거 처리되면 각 지방에서 유명한 이 주목 좀 쓴다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느라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선접꾼들 중에는 난 돈은 안 받겠다. 그 대신 나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테니까 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해서 선접꾼이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거벽은 답안지에 써야 할 문장을 대신 구상해주는 거예요. 사수는 거벽의 문장을 받아서 답안지에 써주는 사람입니다. 거벽은 당연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뽑혔겠죠. 세 번째 직업, 바로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흥부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흥부에게 당시에 하급 관련된 이방이 와서 제안을 하죠. 일당 30냥을 줄 테니까 매를 대신 맞아달라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은 양반 대신에 매를 맞는 직업인 매품팔이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보통 한 번에 7냥 정도를 줬대요. 이게 머슴들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으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네 번째 직업은 프로 눈물 연기자 곡비입니다. 이들은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곡비의 곡은 곡소리를 뜻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글픈 곡소리의 크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서글프게 더 큰 소리로 울어야지 망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반가의 상주들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 눈물 한 방울이 동전 한 잎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눈물을 방울방울씩 다 세고 있을 리도 없고 일당 얼마씩 해서 주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번째 직업은 바로 왕세자를 돌보는 어머니 유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이비시터죠. 요즘과 다른 점은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상류 계급에서 유모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게 풍습이자 문화였어요. 왕세자를 돌보는 유모는 엄청난 직업이었죠. 보수, 지휘 둘 다 최상이었습니다. 일단 보수는요, 생활하는데 그냥 필요한 걸 다 받아요. 쌀, 노비, 토지, 옷이 다 제공이 되고요. 지휘도 종일품 벼슬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종일품이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죠. 국무총리 있죠. 그 다음인 부총리격 정도에 해당이 돼요. 자격 조건도 까다로운데 유모는 당연히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성품이 온화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이색 직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근데 뭔가 그래요. 뭐 매도 대신 맞아주고 우는 것도 대신 울어주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그쵸? 사실 인기 직업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직업, 내가 정말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색적인 직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업 선택 잘 하시고요. 저랑은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